최근 문제가 된 관악산 여고생 폭행 사건이 SNS를 통해 가담자를 모집하는 등 SNS가 범죄의 통로로 이용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들은 SNS를 통해 서로 알게 돼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갈수록 잔인해지는 10대들의 집단 폭행. 근절 대책은 무엇일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잊을만 하면 이런 범죄가 또 나타나곤 하는데요. 지난달에 있었던 여중생들의 폭행 사건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그 노원구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그 피해자는 이제 여고생입니다. 여고생이 너무 센 척을 한다고 가해자는 중학생들입니다. 그 중학생들이 그 고등학생을 여러 명이서 결국은 노래방에 데려가서 폭행하고 또 관악산에 끌고 가서 결국 폭행을 했는데 또 그 관악산으로 이동하는 중에 또 여러 명이 또 서로 연락을 해서 합류해가지고 폭행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들이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5시간 동안 폭행을 했다고 하니까 결국 이 점에 대해서 이제 보도가 되고 또 사회적으로 크게 이 소년들의 폭행에 대한 그 정도가 너무 심해서 결국 크게 뉴스에 보도가 되고 그랬었죠. 그렇군요. 그 2차 폭행을 하면서 가담자가 늘어난 건 가담자를 모집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서로 SNS를 통해서 서로 연락을 했다고 하는데 이 가담자 중에서는 서로 SNS를 통해서만 알았지 서로 모르는 사람들 친구들끼리도 있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SNS가 결국 범죄를 연락하는 그런 통로의 역할을 한 셈이죠.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제 그 놀라운 뉴스라고 보는 것이죠. 더 기가 막힌 것은 이제 가해 학생들의 태도였는데 자신들의 잘못을 잘 모르고 또 반성하는 태도도 없이 뭐 감옥에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어떤 잘못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그게 이제 소년들한테는 이제 소년법이 적용되는데 이제 소년법이라는 것은 이제 그 일반 형법과 달리 소년들은 이제 에피소드 범죄일 수도 있고 또 한 번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기회를 주기 위해서 결국 전과자로 낙인 찍으면 다시는 그 재생할 기회, 갱생의 기회가 없으니까 그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제 형사처벌을 상당히 약하게 합니다. 그렇게 형사처벌을 약하게 하는 것을 소년들이 알고 있어서 이 경고적 효력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 아마 결국 이들이 법을 무서워하지 않고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나 하는 이런 이제 일각의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소년법은 뭐 청소년들에 대해서 보호하는 그런 법일 텐데 그 범죄도는 뭐 꼭 범죄 집단처럼 그렇게 범죄도가 지나쳤다. 뭐 그런 것 때문에 우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소년 범죄의 심각성 대단합니다. 그 피해자의 사진을 보면 온몸에 멍이 들었고 식사를 못해서 식도에 호수를 끼워서 하고 있다는 등 그 성인 범죄보다도 더 가혹하고 잔혹한 그런 범죄의 양상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죠. 뭐 지난번에 또 어느 사건에 있어서는 그 게임과 현실을 분간 못해가지고 결국은 범죄를 게임처럼 저질러서 살인을 범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결국 지금은 소년들이 이제 그 범죄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또 자기의 범죄로 인해서 상대방이 크게 고통을 받는다는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무뎌졌습니다. 뭐 게임에서는 막 사람 죽이고 피 튀고 이런 게 많이 보니까 실제적으로 상대방이 고통받는 걸 잘 못 느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상대를 배려할 줄도 모르고 자기의 분노 또 분노 조절 장애 행자 같은 그런 행동을 하니까 소년 범죄가 점점 잔혹해지고 그래서 그 심각성이 크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그 소년법의 적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소년법은 이제 1953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과천선을 하기 위해서 처벌을 약하게 하고 또 14세 미만이 되면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그래서 이제 14세가 넘어야 이제 형사처벌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1953년도는 아이들 이제 성숙도도 그렇고 이제 인터넷이 덜 발달돼서 이제 정보의 습득도 좀 이제 쉽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정보의 바다에서 많은 정보를 습득하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성적으로도 성숙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953년도에 14살은 최근에
10살 정도가 그 정도 14살의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그렇게 바뀌었는데 소년법은 여전히 그 법이 적용돼요. 그 14세 미만이 되지 않은 사람은 형사처벌하지 않고 또 죄를 범할 때 18세 미만의 경우에는 사형 무기에 해당되는 그런 중한 죄도 결국 15년이 최대형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다만 아주 강력 범죄를 이제 20년까지 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법은 어떤 경고적 효력이 없습니다. 아주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년범죄가 반복되는 게 아니냐. 예방적 효력이 없는 소년범죄는 문제가 있다. 이런 이제 견해들이 대두되고 있는 맞습니다. 거죠. 근데 그런 의견 때문에 소년법을 폐지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런 사건이 생길 때마다 소년법을 폐지하자 이런 얘기들은 있지만 이게 폐지가 좀 쉽지 않은 이유는 그러면 이걸 폐지해서 형법을 적용해버리면 한 번 어렸을 때 미성숙한 나이에 잘못했다고 해서 바로 중하게 처벌을 하고 또 전과가 남으니까 전과자가 되면 그러면 몇 살 때, 서너 살 때 잘못이 100세 시대에 나머지 7, 80년 동안 결국 전과자의 굴레에서 개과천선되지 않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폐지 주장은 사실은 그렇게 크게 설득력을 갖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런 큰 사건이 날 때마다 폐지 주장이 자꾸 대두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폐지가 어렵다면 개정의 어떤 그 가능성은 있는지요? 물론 이제 개정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러면 사형에 해당되는 그런 사건은 사형을 선고하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이 사형은 우리나라가 이제 인권법에 가입돼 있고 지금 또 사형 실질적 폐지 국가 집행도 안 하고 해서 사형을 규정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사형 규정하면 바로 그 위헌에 해당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권협약에 가입돼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사형을 규정한 게 미국입니다. 미국이 이제 그 18세 미만인 경우에도 사형 선고를 할 수 있게 했는데 그 미국도 연방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사형을 넣을 수는 없고 이제 형을 지금 이제 좀 더 중하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전체적인 형을 중하게 하는 것보다도 이 법을 현실에 맞춰서 14세 미만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14세 미만을 이거를 몇 세까지 내리느냐의 문제입니다. 결국은 14세 미만자를 처벌하지 아니한다를 14세 미만자도 형사처벌한다. 전과자가 될 수도 있고 일반 형법이 적용되는 것이죠. 이렇게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것. 이런 것을 가령 몇 세로 할 것인가에 대한 견해가 있습니다. 14세 미만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를 한 13세로 할 건지 12세로 할 건지 뭐 10세로 할 건지 이 점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견해의 대립이 있지만 14세를 내려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떤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은 사랑하고 섬기고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생각하는 것일 텐데 이 시대는 그저 자존심, 내 자존심만 내세우는 시대가 됐고 자기의 자존감에 대해서 내가 누군지 또 얼마나 사랑받고 귀한 존재인지에 대해서는 의식을 잘 못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니까 남도 그렇게 바라보는 시대가 된 것이 아닌가. 저 이런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아이들이 이제 폭력에 노출돼서 결국 하루살이 인생처럼 살게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기성세대들의 잘못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런 폭력배가 될 수 있는 또 이런 여러 가지 폭력이나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환경을 좀 많이 정화시키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로 하여금 이제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서로 노력을 하고 크리스찬들 경우에는 아이들이 잘못을 한다고 하더라도 걔네들을 그냥 그 처벌하고 또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니까 좀 인내하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하면서 이제 사랑을 베풀면 그들도 이제 그 사랑에 그 힘에 입어서 결국은 악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이제 막을 수 있을 걸로 봅니다. 개인뿐 아니라 사회, 가정, 교회 모두가 힘을 합쳐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전념해야 되지 않겠나. 다시 한번 그런 사명감을 일깨우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